국무조정실장으로 또 한 국가의 경제부총리로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지사님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감정적 대응으로 평가를 하시고 폄훼를 하신 건 유감입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의 질의 시에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15 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지역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무려 12개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다릅니다, 지사님.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은지 뭐 말씀 주시면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스노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일단 세모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동의하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앞에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지사님, 이거 지사님께서 2022년 5월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장표 주십시오. 서울의 과열 파정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당시 22년 김동연 후보와 지금 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릅니다. 자, 저는 지사님이 오늘 의원의 질의 내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상황이 다른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에 2022년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곳 중에 7군데는 지금 규제지역 묶은 곳과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묶은 데는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아까 유동성 과도 유입이라 하셨는데 유동성이 오히려 과소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을까요? 규제 난사 아닙니까? 의왕, 광명, 수원은 무슨 죄입니까? 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에게 눈에 맞는 규제인지, 경기도민이 납득할 만한 규제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5 신용대출 1억만 있어도 규제지역에 집을 못 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관 이미 강남에 21억 집을 14억 대출받아 샀고요. 이재명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조사해 보니까 소유 아파트 10채 중에 7채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 있습니다. 심지어 단 9개월 만에 평균 2.7억이 오른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테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서울에 바리케이트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살다 이런 대출 내로남불인 집단은 처음 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국민들 전세 물건이 사라져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전세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월세 쫓기다 보면 돈 모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월세 살고요.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영구히 월세민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만 마찬가지죠. 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헌적 조치에 왜 지사님은 동조를 하십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억울한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의견 없음입니까? 시군구에 대해서 그럼 추적조사를 하셨으면 의왕, 수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투기지역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야죠. 저는 지사님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기 어디 갔습니까? 22년 김동연과 25년 김동연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새물결 대선 후보 때 눈기 가렸던 그들 왜 아무 말 없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증거가 같은 위헌적이고 국민의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계속 침묵하고 동조하신다면 부동산 대책 눈길을 가렸던 그들과 지사님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정치를 하시는 한 오늘 대답은 앞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해제하겠다고 3년 전에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지사님? 지사님? 3년 전에 경기도에 내려졌던 투기 지역 해제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 약속은 그때 약속이죠. 예. 그때 약속 지키셨습니까? 모두 국토부가 해제하던데요. 저는 부동산 결정이 고민되실 때 3년 전, 4년 전 새물결 후보일 때 김동연과 또 민주당 후보일 때 김동연과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대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4년 전 김동연을 다시 보시면서 복귀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대답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말씀 고맙습니다. 부동산 경제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섬세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값이 만약에 천정부지로 올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물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실수요자들, 물론 뭐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는 뭐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또는 일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동산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저보고 부총리 때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달라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상황이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저렇게 하지 않았냐 얘기하신다면은 정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럼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이와 같은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는 집값에 있어서 정말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정치권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책이 좀 성공하게끔 물론 보완할 점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더 좀 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뭐 옛날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시장의 급한 불길 그리고 이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선제적인 대책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